상황별로 유망한 포인트 선정하는 요령입니다. 그것은 포인트 선정할 때 그 상황을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물색, 두 번째가 수초 분포, 세 번째가 바닥 토양, 네 번째가 당일 기상. 자, 이런 것을 고려합니다. 자, 물색은 앞에 얘기했죠. 탁도가 있는 곳이 좋다. 좋고 맑은 물. 맑음은 아니다. 다음으로 수초는 찌 세울 공간이 적당히 나 있는 수초, 그러면서 혼재된 지역. 혼재라고 하는 것은 수초가 두 종류 이상이 같이 발달해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떼짱 수초와 부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곳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초 중에서도 주의할 것, 가스 현상이 생길 정도 수초가 있는 데는 안 된다. 이 포인트를 할 때 이렇게 쭉 수면에서 나가 있는 지역을 이걸 이제 곶불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대개 이런 지역은 물이 환류가 잘 되니까 수중 용존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스 현상이 안 생깁니다. 수초는 대개 이런 데가 많죠. 이쪽은 물이 잘 돌질 않아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수초가 밑에서 전입이 돼서 삭아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면 수중에 용존 산소량이 모자라면서 심한 경우는 물에 가보면 그 반짝반짝 기름띠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연안의 수초를 의심스러우면 수초를 이렇게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면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가스 현상이 차 있다. 또 하나, 가스 현상이 생기기 전에도 환류가 차는 데는 이런 지역에는 수초의 물때가 수초 줄기에 두텁게 붙어 있습니다. 물때가 두텁게 붙어 있는 곳에 보면은 물벼룩도 그 수초의 가닥에 안 붙고요. 새우도 거기에 안 옵니다. 따라서 먹이사슬 하층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붕어가 여기에 사냥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 적절한 포인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초를 중요시하되 만능은 아니다. 가스 현상이 혹시 생기고 있지 않은지를 꼭 고려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바닥 상태인데 바닥은 다양합니다. 개흙, 뻘층인 데도 있고 암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토, 모래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자갈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낚시하면서 내가 떡밥 콩알 낚시를 한다 또는 지렁이를 가지고 낚시를 한다 했을 때 아주 연약한 개흙 바닥이면은 불리합니다. 이 개흙은 흐물흐물 아주 연약해 가지고 떡밥 콩알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있으면은 처음에는 미끼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흐물흐물한 개흙이 이 떡밥 미끼 달려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덮습니다. 이게 우리가 눌러보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달아서 개흙 지역에다 딱 넣어놓으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바닥 토양은 어느 정도 좀 단단한 토양 이게 O고 연약한 토양 이거는 X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걸. 물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포인트를 정하고 낚싯대를 피는 자리에서 내 발밑에 흙을 보면 됩니다. 내 발밑에가 자갈모래로 돼 있다. 그러면 연장선상으로 물속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앉아 있는데 안반이 뻗어 들어간 데다. 그러면 저 안에도 안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이 토양은 갑자기 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들어가 있다. 그걸 내 발밑에를 보면은 바닥 토양을 가늠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이제 기상인데 포인트 선정하는데 기상이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리해야 되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동풍이 불 때는 그 동풍을 막아주는 쪽, 내가 등지거나 혹은 막아주는 쪽에 포인트를 하는 게 좋다.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쪽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맑은 물이 되죠. 우리가 낚시하면서 아침에 낚시 준비하거나 오후에 준비할 때는 물색이 괜찮았는데 낚시 다 펴고 미끼 몇 번 달아주고 뭐 한 두세 시간 지나는데 갑자기 보니까 물색이 맑아졌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동풍이 불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상 중에서 이 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은 낚시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분석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오래전에 KBS에서 달과 생명이라는 그 다큐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달이 지구상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 특히 수중 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편집해서 나온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KBS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도 CD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달이 수중 생태계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던 낚시회에 그 낚시 일지 기록 등을 5년치를 통계를 내보니까 둥근 달일 때 하고 반달일 때 하고 무얼강일 때 하고 ABCD로 표현하면은 반달일 때가 A, 무얼강일 때가 C, 만월일 때가 D 조항이었습니다. 반달일 때가 뭐 A, B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죠. 반달일 때가 조항이 제일 낫더라. 그 다음에가 무얼강일 때고 보름달일 때가 조항이 역시 제일 안 좋더라. 이렇기 때문에 달이 밝으면 이 달이 가려져서 물에 그림자가 지는 곳, 즉 말해서 부들밭이다. 그러면 부들밭 안에는 달빛이 직접 수면에 비추질 않죠. 그늘이 그림자가 다 져 있죠. 또 다른 수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초가 있는 곳에 찌를 세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낚시 방송에서 달빛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몇 사람한테 전화로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두 사람은 영향이 없다라고 했고 두 사람은 영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향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저기기도 한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 관찰 또는 통계 이런 거에서 달이 어떻든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계낸 것도 그렇고 얘기한 겁니다.